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를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다시 온 이종훈입니다. 네, 이러다 정들겠어요. 네. 하루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번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검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종편 기자 사이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한 혐의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취록 등을 통해서 기자와 검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정황도 충분히 발견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기자가 결탁해서 그런 형사상의 불이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민원열 고발건 좀 전하는 뉴스죠? 네. 예. MBC 뉴스가 이제 보도했던 채널A와 지난 4월 7일 검찰 간의 어떤 유착 의혹에 대한 맞습니다. 민원연에서 이제 그 협박죄로 고발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거 사건 배당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지난 4월 7일에 민원연이 이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도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배당에 걸린 시간입니다. 보통 고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고발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이 지나서 사건 배당이 됐어요. 아, 그랬나요? 예. 뭐 검찰에 고민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검찰이 사건 배당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기사 쓸 게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주목 포인트 하나는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정됐다는 건데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어떤 곳이냐 오디오로 잠깐 만나보시죠. 검찰은 당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1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맡지만 처리 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 2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윤 총장의 결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잠깐만, 이건 어떤 사건? 이거는 작년 8월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KBS 뉴스에 보도인데요. 예.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고소고발 사건이 다 배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특수 2부로 다 사건이 재배당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주로 이제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수사 속도가 좀 느려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 수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늦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수사 강도를 높이고 수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려고 할 때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빼고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종훈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형사 일부에 배당한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검찰 측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배당의 묘라는 말이 있거든요. 묘? 예. 예. 묘책이다 할 때 예. 묘? 예. 사건 배당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이 싹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형사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거의 네. 전담하다시피 하는 파트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쭉 그 제기되는 과정에서 특수부를 축소를 해야 된다. 네. 내지 폐지해야 된다. 네네. 형사부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형사 일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어떤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측면도 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검찰 내에서 이 사건의 의혹을 다룰 때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갔다 와서 어디에 배당을 했죠? 감찰부 인권부 중에. 아, 인권부의 그거는 이제 그 사건 수사 배당이 아니라 수사는 아니죠. 조사를. 네, 조사죠. 예, 예. 조사를 어디에 배당했죠? 인권부에 배당. 네, 인권부에 배당했죠. 근데 이제 인권부는 어떻게 보면 인권부의 부장이 이수건 부장인데 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감찰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감찰부는 조사 대상이 핸드폰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답변을 해라라고 하면 답변을 다 해야 돼요. 네. 불응하면 그것도 감찰 대상이 돼요. 근데 인권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현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자신의 SNS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 선수들끼리 다 아는데 왜 이러냐. 그래요? 어떤 취지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배당한 이유를 안다는 거죠. 선수들끼리. 인권부에 배당한 거, 예. 이 고발건에 대한 예. 형사 일부 배당 말고 네, 네. 조사 배당 말씀하시는 네, 네, 네.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 고발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감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으면서 감찰이 아니라 조사로 네. 한정을 하면서 인권부에서 해라라고 네. 지시한 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죠. 어차피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가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는 네, 네.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사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감찰과 수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감찰을 막았다는 게 이제 더 본질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그 형사 일부에 이상한 시그널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의 묘가 연장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의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뭐 좀 새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새로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흔히 검언 유착이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일보에서 이건 정언 유착이다. 어떤 점에서요? 이건 그 특정 정당과 언론 그게 이제 제보자 X라고 하는 그렇죠.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정당의 특정한 지지자고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정치 파트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역유착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라는 겁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언 유착이냐 검언 유착이냐라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예요.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안에 검찰의 이름을 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찰의 이름을 앞세워서 협박성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형사 일부로 배당이 돼서 이제 수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개시가 됐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감찰을 막았던 검찰 수장이 감찰을 막으면서 조사로 한정해서 지시를 내렸던 이 행위가 형사 일부의 수사에 어떤 그러면 신호를 줄 것인가? 사실은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